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솔루션에 근무하는 정성원 상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리아 플러스 스태티스틱스 PSM 모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실험 연구와 선택적 편향, 둘째, PSM 프리펜스 스코어 매칭 개념 이해, 셋째, PSM 분석 과정 5단계, 넷째, PSM 기초 실습, 다섯 번째, PSM 실제 사례 실습입니다. 먼저 실험 연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 연구는 실험 집단 비교를 통해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과학적 연구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유산소 운동은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일 수 있고 비과학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동안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유산소 운동을 안 한 사람들에 비해서 체중이 평균 3kg 줄어들었다 라는 것은 신빙성도 있고 매우 과학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험 연구는 이처럼 집단 비교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계량적인 결과를 찾아내는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특징이 유사한 20명을 선발한 후 랜덤하게 10명에게는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시키고 다른 10명에게는 유산소 운동을 시키지 않으면서 시작 전에 체중을 측정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체중을 측정하여 체중 변화를 비교하였더니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평균 3kg만큼 더 체중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자, 여기에서 실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인위적 또는 어떤 형태의 처치를 통해서 환경 설정을 한 집단을 실험군이라고 합니다. 실험의 직접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험 결과가 제대로 도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어떠한 처치나 조건도 가하지 않은 집단을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실험군의 결과를 좀 더 확실하게 비교 확인하기 위한 집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험 연구의 목적은 처치를 한 집단, 즉 실험군과 처치를 하지 않은 집단, 대조군 간의 처치에 의한 명확한 차이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처치 전 두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처치의 효과를 판단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조건입니다. 여기에서 처치 집단의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과 처치의 효과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선택적 편향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고지혈증, 즉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각종 성인병 유발의 인자가 되는 증상, 치료제에 대한 실험 대조군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왼쪽에 있는 실험군의 특성과 오른쪽에 있는 대조군의 특성을 비교해 봤을 때 좌측 실험군과 우측 대조군이 이러한 특징들이 너무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실험을 수행 후 결과를 볼 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실험군과 대조군이 너무 선택 편향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험 연구에 자주 빠지게 되는 함정 중에 하나가 됩니다. PSM, Preference Score Matching은 실험군을 기준으로 대조군에서 가장 실험군의 개체들과 유사한 개체를 찾아내어 맞추는 기법입니다. Preference Score Matching은 실험군과 대조군 선정 시 나타나는 선택 편향을 줄이기 위해 Preference Score를 기준으로 짝짓기 하는 방법입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이 각각 실험군이 될 확률값, 즉 Preference Score를 추정하여 실험군을 구성하는 모든 관측치들마다 가장 가까운 Preference Score 값을 가지는
대조군의 관측지로 짝짓기를 합니다. 선택 편향을 줄인 상태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재구성함으로써 이에 따라 처치의 효과를 보다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실험에서 처치 요인이 아니면서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공별량이라고 합니다. 또한 프리펜스코 성향 점수는 대상자들의 관측 가능한 특성들이 주어졌을 때 이들이 실험군이 될 조건부 확률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대상자의 서로 다른 공별량의 차이를 근거하여 0에서 1 사이의 점수로 계산이 됩니다. 공별량 xi가 주어졌을 때 zi가 1번 집단, 즉 실험 집단이 될 조건부 확률 값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프리펜스코 EX는 확률, 코베리에이트, 공별량 베타가 주어졌을 때 처치 집단이 될 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PSM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매칭 전에 불균형이었던 공별량의 분포를 매칭 후에 실험군과 대조군이 유사한 분포 형태로 최대한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매칭 전에 컨트롤 집단과 트리트 집단의 공별량의 분포라고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매칭 이후에 컨트롤 집단과 트리트 집단의 공별량의 분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상당히 유사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펜스코 매칭에서 어려운 것은 이와 같은 한두 개의 공별량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의 공별량을 동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는 사람이 직접 계산해서 하기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펠리체 토마스 교수는 미국 코넬 대학의 인류 생태학과 부교수입니다. 튜비젠 대학 방문 교수 시절에 R의 매치인 모듈을 이용하여 SPSS 대화 상자로 개발하여 무료로 웹상에 배포하였습니다. PSM 개발 모듈은 추가 설치를 통해서 SPSS 스태티스틱 분석 메뉴에 설치됩니다. 설치된 이 분석 메뉴는 기존의 SPSS 스태티스틱과 동일한 구동 방식을 따르고 있고요. SPS 데이터도 그대로 이용하고 아웃풋도 동일한 형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초보자들도 간단히 옵션 기능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즉시 PSM 기법의 사용과 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칭된 대조군이 SPSS 데이터 파일로 즉시 출력되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PSM 분석 과정 5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PSM 분석 과정 5단계는 Selection, Estimation, Conditioning, 모델 체크, Effect Estimation 등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셀렉션 단계는 공별량, 즉 설명 변수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Estimation은 프리펜스코의 추정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컨디셔닝 단계로 매칭 조건의 알고리즘을 선정하는 단계고, 네 번째 모델 체크는 스코어와 매칭된 쌍들 간의 분포의 균형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Effect Estimation은 실제 평균 간의 편차 등을 통해서 추정값의 효율성을 산출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보다 상세하게 세부 과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셀렉션 과정입니다. 설명 변수, 즉 코베리에이트 공별량의 선정은 PSM의 인과 효과의 불편 추정량 계산의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설명 변수, 즉 공별량의 선정이 바로 올바른 매칭을 이끌어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별량, 즉 설명 변수 선정에 있어서 다음의 4가지를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유용한 변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첫째,
공별량의 교란 변수, 즉 혼란 변수가 있다면 이것은 포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교란 변수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 결과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이 되는 변수를 말합니다. 둘째, 실험 그 자체에 의해서 영향을 심각하게 받는 변수는 제외합니다. 셋째, 도구 변수는 제외시킵니다. 특정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분명히 주지만 이 독립 변수 자체가 다른 요인들에 의해 변화가 심해질 수 있는 것을 내생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생성은 과도한 종속 변수 추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내생성을 대체할 만한 변수를 도구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도구 변수는 제외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종속 변수와 동일한 상관성을 가지는 변수는 제외시킵니다. 핵심은 설명 변수, 즉 공별량 선정에서 로지스틱의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제외시킨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티메이션 단계입니다. 전통적으로 프리펜스 스코어, 성향 점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데이터 마이닝 방법으로 접근하여 성향 점수, 프리펜스 스코어를 추정하는 방법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법들 중에서 반복 계산을 통해 최적 추정값에 도달하는 방법이 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펠릭스 교수의 PSM 모듈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Generalized Additive Model Logistic Regression, 즉 GAM-LOGIT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성향 점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컨디셔닝 단계입니다. 컨디셔닝 단계는 매칭의 조건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매칭 방법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대1, 1대-K, 최근적 이웃 방법, K 니어리스 네이버 매칭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1대1, 1대-K, 최종 매칭 방법, 즉 옵티멀 매칭 방법이고, K 대 K 완전 매칭, 풀 매칭 방법, 또한 커널 매칭, 종합 매칭 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펠릭스 교수의 PSM 모듈에는 니어리스 네이버 매칭과 풀 매칭, 옵티멀 매칭 등을 이용해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모델 체크 단계입니다. 매칭에 이용된 공별량들이 실험군과 대조군별로 균등하게 추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조군 실험군의 동일한 공별량의 표준화된 차이를 통해서 파악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적 진단용 그래프를 이용하여 모형을 점검하게 됩니다. 모델 체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험군과 대조군별로 각각 동일한 공별량들이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매칭을 확인하는 것이죠. 시각적으로 그래프를 이용한 평가가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히스토그램과 같은 도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Effect Estimation, 실험 효과 추정 단계입니다. PSM 모형 점검이 완료되면 실제 이를 이용한 실험을 수행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의 차이를 검정합니다. 또는 각종 조건에 따른 표준 오차 등을 통해서 실험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PSM 기초 실습입니다. SPS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예제 데이터 파일 01 PSM SAV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예제 데이터는 직장인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데이터입니다. 총 32명의 대상자 중에 8명을 실험군으로 하여 스트레스 감소약을 투여하였고 24명은 대조군으로 하여 스트레스 감소약을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트리트먼트 변수가 1은
실험군을 의미하고 0은 대조군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비교 실험을 위해서 age, 연령, 집과 직장의 거리, distance, 월 수입, 인컴 등의 공별량을 조사하였습니다. PSM 모듈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ID 변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PSM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ID 변수가 만약 없다면 SPS의 $caseNum 함수를 이용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트리트먼트 변수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0과 1로 코딩되어 있어야 합니다. 0이 대조군, 1이 실험군으로 코딩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 유형에서 숫자로 만든 명목형이나 순서형을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문자 그 자체로 데이터를 만들면 수행 시 에러가 발생합니다. 넷째, 변수명은 반드시 영어로 하여야 합니다. 이는 연결되는 R에서 한글 변수명을 인식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PSM 분석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PSM 분석은 분석 메뉴 밑에 PS 매칭이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프리펜스 스코어 매칭 대화 상자가 열리는데 첫 번째로 ID 변수를 지정합니다. 다음으로 바이너리 트리트먼트 인디케이터 변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트리트먼트 변수가 바로 그 바이너리 트리트먼트 인디케이터 변수가 됩니다. 다음으로 공별량 코베리에이트를 지정합니다. age, distance, income 이 세 개 변수를 코베리에이트 항목에 선택을 합니다. 자, 프리펜스 스코어 매칭의 추정 알고리즘,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칸인데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디폴트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외에 감 로짓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칭 알고리즘 부분인데 니어리스트 네이버가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니어리스트 네이버 방법 이외에 풀 매칭, 옵티멀 매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discard unit outside of common support라는 부분인데요. 디폴트는 none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칭 로직에 있어서 컨트롤 집단과 트리트먼트 집단이 공통적으로 관측되는 지역에서 벗어나는 개체들을 제외시키는 옵션입니다. 난인 경우에는 두 집단 간의 밸런스가 잘 안 맞는 편이고 보스를 지정하면 두 집단 간의 밸런스가 잘 맞는 편입니다. 그 외에 컨트롤 집단이나 트리트먼트 집단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셔널 코베리에이트 부분은 실제 프리펜스 스코어를 추정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실험군과 대조군의 균형이 맞는지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공별량 변수를 선택하는 곳입니다. 플롯 앤 아웃풋 버튼을 클릭해서 플롯 옵션 중에 가장 대표적인 프리펜스 스코어의 히스토그램을 출력하도록 선택해 보겠습니다. 또한 아웃풋 데이터 셋에는 매치드 케이스를 선택해서 매칭되는 케이스만을 가진 SPSS 데이터 파일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계속 버튼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PSM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된 결과가 결과창에 나타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보이는 이 샘플 사이즈 부분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컨트롤 집단의 24개 케이스 중에 트리트 집단의 8개에 해당되는 8개의 케이스가 매칭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개의 케이스는 매칭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디스카드 부분에는 디스카드 옵션을 none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0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즉 모든 케이스가 제외되지 않고 매칭의 대상이 돼서 매칭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리트먼트 집단의 8케이스와 컨트롤 집단의 8케이스가 매칭돼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년에 한센과 보호가 제시한 오버롤 밸런스 테스트는 실험군과 대저군의 불균형을 파악하는 검정 방법입니다. 실험군의 공별량 선형결합과 대저군의 공별량 선형결합이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H0는 동일하다이고 H1은 동일하지 않다입니다. 그러므로 H0를 채택해야지만 매칭이 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분석 결과에는 카이스케어 통계량이 5.674이고 p-value 값이 0.129로 나와서 이는 유의수준 5% 하에서 H0를 채택하는 결과이므로 매칭이 비교적 잘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 라커스, 킹, 폴로가 제시한 Relative Multivariate Imbalance L1 지표가 나오는데요. 이 L1 지표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0에 가까울수록 실험군과 대저군이 공별량의 균형이 맞다는 것을 의미하고 1에 가까울수록 균형이 안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분석 결과에서는 매칭 전의 L1 지표가 0.792였고 매칭 후에는 0.5로 불균형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L1 지표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데 얼마 이하로 나와야지만 좋다는 컷오프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Summary of Unbalanced Covariate 결과를 살펴보면 이는 실험군과 대저군의 평균의 차이의 절대값이 0.25보다 큰 결과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프리펜스 스코어 자체가 0.285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인컴 공별량이 1.901, AG 공별량이 2.138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SD 컨트롤은 비표준화 평균의 차이이므로 표준화 평균의 차이를 나타내는 SDT mean difference 부분을 확인해 보면 지금 프리펜스 스코어가 1.487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다음이 인컴이라는 공별량, 다음으로 AG 공별량 순으로 실험군과 대저군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표시해 줍니다. 이 R 그래프 부분은 프리펜스 스코어의 분포 모양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실제 실험군과 대저군이 프리펜스 스코어의 분포가 상당히 이질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칭 상태가 썩 좋지 않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분석의 수행 결과가 새로운 데이터 창으로 뜨는데요. 여기를 확인해 보시면 트리트먼트 집단 1로 표시된 8개의 케이스와 트리트먼트 집단 0, 즉 대조군 8개의 케이스가 매칭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케이스 정렬 기능을 사용해서 데이터 케이스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트리트먼트 집단의 어센딩 순, 프리펜스 스코어의 어센딩 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지금 맨 첫 번째 나타난 30번 케이스가 결국은 9번째 나타난 실험군 5번째 케이스와 매칭됨을 확인할 수 있고 트리트먼트 집단의 마지막 관측치인 ID 8번째 관측치와 대조 집단의 26번째 관측치가 매칭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번 케이스의 프리펜스 스코어가 0.9999고 26번 대조군의 26번 관측치의 프리펜스 스코어가 0.781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실제 이 매칭 상태가 좋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체들 간의 이
PS 스코어 자체가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매칭이 잘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PS 매칭 대화 상자로 돌아가서 PS 스코어 매칭을 클릭하시고 옵션 버튼을 클릭해서 1대1 매칭이 아닌 1대다 매칭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 값을 2로 지정하면 1대2 매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계속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결과 창을 확인해 보시면 컨트롤 집단 24개 관측치 중에 16개의 케이스가 매칭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트먼트 집단의 8개 관측치와 1대2 매칭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센 앤 보어의 균형 검정 통계량은 1대1 매칭인 경우에만 수행이 되므로 1대2 매칭인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매칭 지표인 L1 지표를 보면 매칭 후에 L1 지표가 0.688로 이는 1대1 매칭의 0.5보다 크게 나오므로 1대2 매칭을 통해서 불균형이 더 커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칭 결과의 데이터 파일로 넘어가 보면 역시 트리트먼트 집단 8개 케이스에 대비해서 대조군 집단의 16개의 케이스가 매칭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 데이터로 돌아가서 PSM 스코어 매칭 대화 상자를 다시 확인하고 자, 옵션에 가셔서 1대1 매칭으로 환원을 시키고 Discard Unit Outside of Common Support 옵션을 트리트먼트 집단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는 실험군 중에 커먼 서포트 영역에서 벗어난 케이스를 제외하는 옵션인데 보통 이 부분을 설정하면 균형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옵션은 그대로 두고 이 Discard Unit Outside of Common Support를 Treat로 변경한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PSM을 다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매칭된 결과를 살펴보면 커먼 서포트를 벗어나는 4개의 관측치가 트리트먼트 집단에서 제외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외된 나머지 4개의 트리트먼트 집단에 대한 컨트롤 집단의 1대1 매칭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버롤 테스트 결과를 보면 카이 제곱 통계량 값이 0.152로 이는 앞에 두 번의 수행 결과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졌죠. 반면에 p-밸류는 0.985로 훨씬 더 강하게 H0를 채택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디스카드 옵션을 사용함으로써 균형 상태가 훨씬 더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L1 지표도 0.25로 이전보다 균형이 많이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ummary of Unbalanced Covariate 부분에도 이제는 인컴이라는 공별량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인컴이 가장 불균형을 초래하는 공별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PS 스코어, 프리펜 스코어의 히스토그램 결과에서도 매칭된 트리트먼트 집단의 분포와 컨트롤 집단의 분포가 상당히 유사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PSM 실제 사례 실습입니다. SPSS를 띄우시고 02 라노드 SAV라는 데이터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미국 National Support Work Demonstration, 즉 직업전환 정책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총 614명의 응답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85명의 실험군과 429명의 대조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일명 라노드 연구입니다. 74년도와 75년도에 소득이 굉장히 적은 저소득자한테 직업전환 정책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78년도에 수입을 통해서 과연 수입이 유의한 증가가 되었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프리펜스코어 매칭 결과를 수행해 보기 위해서 PS 매칭 대화 상자를 부르고 여기 ID 변수를 지정하고 트릿 변수를 선택합니다. 바이너리 트리트먼트 인디케이터로 선택하고 age부터 75년 수익까지 이 age, education, black, Hispanic, married, no degree는 제외하고 이 변수들을 코베레이트로 지정합니다. 자, 다음으로 플러된 아웃풋에서 히스토그램 프리펜스코어 매칭을 선택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수행 결과가 나오고 185개의 케이스로 매칭이 이루어졌고요. 매칭이 되지 않은 케이스들은 244개로 나타났습니다. 밸런스 균형 테스트 결과를 보게 되면 카이 제곱값이 59.167로 H0를 기각하는 경우로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L1 지표도 매칭 전에 0.896에서 매칭 후에 0.805로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매칭된 그래프의 결과도 보면 트리트먼트 집단의 분포와 컨트롤 집단의 분포가 상당히 이질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옵션을 조정해서 매칭 결과를 조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디스카드 옵션, 커먼 서포트를 벗어나는 부분을 컨트롤 집단과 트리트 집단 양쪽을 전부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매칭 결과를 좀 더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옵션은 그대로 두고 다시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행 결과 컨트롤 집단의 429개 관측치 중에 74개 케이스가 디스카드 됐고 트리트 집단의 185개 관측치 중에도 2개의 관측치가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83개 케이스와 183개 케이스가 매칭된 결과인데요. 여전히 한센 앤 브라우의 검정 통계량은 H0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L1 지표도 0.896에서 0.803 이전의 결과보다 나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게 되면 여전히 트리트먼트 집단의 PS 스코어의 분포와 매칭 컨트롤 집단의 PS 프리펜 스코어의 분포가 역시 아직도 상당히 이질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옵션을 하나 더 조정을 해서 매칭 효과를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대화 상자로 돌아가서 자, 프리펜 스코어 매칭의 옵션 부분에 가셔서 캘리퍼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숫자의 캘리퍼 값을 지정할수록 조금 더 적은 케이스가 매칭이 됩니다. 이 캘리퍼 자체는 매칭을 할 때 있어서 상대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는 지금 0.2로 되어 있는데 이를 0.5 정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캘리퍼의 단위는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0.5 표준 편차로 캘리퍼를 조정함으로써 일부의 케이스가 매칭이 안 되지만 좀 더 적은 케이스를 가지고 매칭력을 좀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랫에 가셔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도표들을 다 수행하도록 그렇게 체크를 하고 최종 결과된 매칭 케이스들 데이터 파일로 저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최종적으로 분석된 결과가 나오고 컨트롤 집단 429개 케이스 중에 74개 케이스는 디스카드 됐고 235 케이스는 매칭이 빠져서 결론적으로 120개 케이스만이 매칭이 됐습니다. 트리트먼트 집단의 원래 185개 케이스 중에 2개의 케이스는 커먼 서포터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디스카드 시켰고 캘리퍼를 조정함으로써 63개 관측치는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120개 케이스가 매칭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센 보어의 검정 통계량은 역시나 H0를 채택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p-value 값이 0.11로 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유의 수준을 10%로 했을 때는 H0를 채택하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수치가 많이 개선됐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하지만 L1 지표는 여전히 0.896에서 매칭 이후에 0.858로 크게 많이 향상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트리뷰션 도표를 보게 되면 매칭된 케이스의 트리트먼트 집단의 PS 스코어의 분포와 컨트롤 집단의 PS 스코어의 분포가 상당히 유사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라인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히스토그램을 보면 트리트먼트 집단의 PS 스코어의 분포와 컨트롤 집단의 PS 스코어의 분포가 상당히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매칭 전에 차이가 매칭 이후에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그래프는 매칭 이전의 프리펜스 스코어의 값이 차이가 매칭한 이후에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공별량의 수치들도 에이지도 상당이 줄어들었고 에듀케이션 레벨도 줄어들었고 블랙의 여부도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블랙 1도 역시 마찬가지고 히스패닉 여부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메리지 여부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칭을 통해서 공별량이 일치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해서 프리펜스 스코어도 상당히 유사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종 결과를 효과 크기에 대한 비교를 해볼 텐데요. 원 데이터로 돌아가서 원 데이터에 과연 이 직업 전환 프로그램의 결과로 이 트리트먼트 집단과 컨트롤 집단의 78년도 소득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칭 이전의 데이터를 통해서 평균의 비교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을 하면 78년도 소득이 트리트먼트 집단과 대조 집단, 즉 처치 집단과 대조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수행을 하면 독립표본 T검정의 결과를 보면 두 집단 간의 분산이 동일하다라는 가정하에 T검정 통계량을 살펴보면 T검정 통계량이 0.956으로 유의 확률이 0.334로 두 집단 간의 이 78년 소득의 평균이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표본 통계량을 살펴보게 되면 대조 집단의
평균은 6,984 소득이고 처치 집단, 즉 직업 전환 프로그램을 받은 처치 집단의 평균 소득액도 6,349로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PSM 매칭을 통해서 매칭된 데이터 간에 78년 소득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의 비교,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을 하고 78년 소득에 대해서 트리트먼트 집단과 테스트 집단, 즉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평균의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면 자, 두 집단의 분산은 다르다는 전제하에 분산이 다를 경우에 두 집단의 평균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T검정 통계량을 확인해 봤더니 T값은 마이너스 2.211이고 이 P밸류 값이 0.28로 두 집단 간의 평균은 같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표본 평균을 살펴보면 실제 직업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대조군의 평균 소득은 4,905달러였고 직업전환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 집단의 평균 소득액은 7,063으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PSM 방법에 의해서 공별량이 비슷한 그러한 집단들끼리 비교를 통해서 확실히 이 직업전환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PSM 분석 기법은 일반적으로 의학, 약학, 간호학, 보건학 등에서 많이 사용된 방법입니다. 인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 많은 영역에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통계적 검정과 환경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의 이쪽 분야에서는 PSM을 반드시 거친 다음에 실험 연구 통계적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PSM은 반드시 의학, 약학, 보건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제, 경영 연구 분야, 예를 들어 특정한 지원을 받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성과 비교를 할 때 기업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PSM을 이용하여 유사한 기업 매칭을 수행한 이후에 정부 공공기관의 각종 지원을 받은 기업과 단체의 성과평가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학 분야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학습 방법에 따른 학력 차이와 능력 차이를 검증할 때 기본적으로 기초 학습 능력이 유사한 학생들을 비교 분석할 때 유용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생물,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의학학 연구와 유사하게 동식물 및 각종 생체 조건 등의 비교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리아 플러스 스태티스틱 PSM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